울어도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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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도 괜찮아. 네, 언제 올지 모르는 아이 때문에 외출조차 쉽지 않은 부모님들을 위해서 울어도 괜찮아 라고 손짓해 주세요.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니까요.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세상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서 엄마, 저는 최영아입니다. 네, SBS와 SBS 픽 채널을 통해서 동시에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라원이 라임이 아빠 홍경민입니다. 예. 네, 방송을 하면서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소개하는 거는 참 많지 않은데. 예, 맞아요. 이거 흔치 않은 경우죠. 네. 새롭고 또 뿌듯하고 좋습니다. 자, 많은 스타분들이 울어도 괜찮아라는 캠페인에 동참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울 때가 있었습니다만 아이가 심하게 울었을 때 정말 네. 당황했던 적들이 많았거든요. 물론 있으시죠? 예, 그리고 이제 왜 우는지 알 때는 아마 좀 괜찮은데 왜 우는지도 모르고 이럴 때는 정말 특히 공공장소이거나 이럴 때는 정말 많이 당황스럽죠. 예. 네. 자, 이럴 때 어떤 분들이 울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준다면 가족들도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육아가 사실 힘든 건 사실입니다. 네, 네. 저도 경험을 비추어 봤을 때 너무 힘들어서 정말 모든 걸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아이가 한번 웃어줄 때 모든 것들이 또 사라지잖아요. 맞아요. 네, 자,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보기만 해도 행복한 우리 아이들의 모습 함께 보실까요? 나 이제 잘하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채아 리아 아빠 35살 김종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아랑 리아 엄마 김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5살 김채아라고 합니다. 김리아는 2살이에요. 진짜 잘 돌봐주긴 한다. 한 이거 먹고 싶어요? 먹을 거예요? 아웅. 엄마 다 먹나? 아웅. 삐졌어 또? 안녕하세요. 저는 연우, 리우, 지우의 아빠 강성각입니다. 강수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연우고요. 저가 멋진 리우고요. 제가 귀여운 지우예요. 연우, 리우, 지우에서 연디지라고 부르는 저예요. 예. 우리다. 연디 잡아야겠다. 잡았다. 잡았다. 오, 지우 제일 먼저 나와. 다시 한 번 더 거들어.
피곤해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애들을 본다는 그 자체가. 웬일이야? 둘이 똑같은 방향으로 돌고 있는 거야 지금? 어머. 아니 어쩐지 침대에서도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이게 한 명이 돌면 같이 도나 봐. 어머. 웬일이야? 같이 도네. 자세도 비슷해. 어머. 사람 사는 곳 같아요. 둘이 살 때도 행복했는데 이게 연우가 있고 리우가 있고 지우가 있으니까 그 행복한 감이 2배, 3배, 4배, 지금은 5배가 된 거예요. 누나 아빠 봐. 신랑이랑 우리 쭉 한 2년만 있다 한 명 더 날까? 근데 저는 솔직히 한 명 더 날 의향이 있거든요. 일을 아껴물고 뭐 쟤 한 번 더 불쌍해요. 육아라든지 출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고민과 생각이 많으실 수 있겠지만 아이들을 키워보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10년 뒤, 20년 뒤 앞으로 계속 그냥 기대가 돼요. 네, 정말 아이들의 웃음은 언제 봐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여기 행복 그 자체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홍경민 씨는 지금 네. 딸 아이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6살, 3살입니다. 아, 지금 제일 예쁠 때잖아요. 뭐 그렇죠. 예, 예.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그래서 많은 아빠, 엄마 분들이 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잘 자고 있을 때가 가장 좀 이뻐 보이지 않나. 그리고 잘 먹을 때. 잘 자고 잘 네네네. 먹을 때. 근데 이제 그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이쁜데 사실은 또 현실적인 고민들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고민일까요, 지금? 뭐 아무래도 요즘에는 그 정보가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그 육아 서비스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는 한데 일일이 이걸 어떻게 알아봐야 될지 몰라서 좋은 기회를 놓치고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아도 요즘에는 정보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김다영 아나운서가 특별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자, 김다영 아나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양한 육아 정보들만 모아 소개해드리는 희망TV의 육아 코디네이터 김다영입니다. 대한민국 방방곡곡 다양한 육아 혜택들을 찾아서 전국 육아 정책 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자, 먼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에서는 임산부들의 건강을 위해서 매달 이것 꾸러미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은 강원방송에서 준비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보건소입니다. 시민들에게 체계적인 영양 공급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는 이곳에서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영양 플러스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임산부, 수유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영양 교육과 필수 영양소가 풍부한 보충식품을 지원하여 영양 상태 개선 및 식생활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드리는 평생 건강관리형 영양 지원 제도입니다. 사업 기준에 충족되는 지역의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일정 기간 영양교육과 보충식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매월 1회 이상 영양 상태를 계측하고 조사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겁니다.
점수는 일단 저희가 생식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상한 게 없는지 흠집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포장돼 있는 식품을 유통기한까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중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자별로 나가는 중량이 있어서 그 중량이 맞는지 보고 확인하고. 매월 2회 이상 지원되는 보충식품 일명 영양꾸러미는 보건소 직원들의 검수를 거쳐 각 가정으로 직접 공급되는데요. 시민들은 얼마나 만족하고 계실까요? 그냥 아이한테 이전에는 그런 거 아무런 지식 없이 간식 달라면 주고 밥 먹을 때도 이제 좋아하는 거 위주로 줬었는데, 그거 참여하면서 이제 교육 자료 같은 것도 이제 보여주시고 하면서 뭐가 이제 조금 부족했는지, 또 이 아이한테는 어떤 게 좀 적합한지 그런 거를 좀 챙겨서 먹이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좋은 취지의 사업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많이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서 되게 아쉽고요. 어쨌든 골고루 이렇게 영양가 있게 할 수 있게끔 교육을 또 한 달에 한 번씩 해주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또래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서 이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강원도의 출생률이 전국으로 보면은 항상 이 지역 소멸이라는 것 때문에 좀 출생률이 낮았는데, 결국은 육아기본수당을 함으로 해서 19년도부터는 그 일정 부분 출생률이 좀 증가하고 있고, 부모들한테 부담이 덜 주게 되게 되면은 결국은 출생은 그 효과가 연계돼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각 지자체가 좀 이런 육아기본수당 이런 거를 좀 광역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 도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올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상승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 광주광역시인데요. 출산율을 끌어올린 광주의 세 가지 묘책이 무엇인지 KBC 광주방송 나와주세요. 올 들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신생아 출산율이 증가한 광주광역시.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행정이 꺼내든 세 가지 묘책이 아이의 웃음소리를 되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키움지원센터는 올 초 조직 개편을 통해 광주광역시청 여성가족과의 신설된 팀으로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저희 광주는 금년도부터 아이 낳기 좋은 맘 편한 강주 만들기 프로젝트를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남부터 결혼, 임신, 출생, 육아 돌봄, 일생활 균형까지 생애 주기별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인구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는 아이를 부담 없이 낳고 키우기 좋은 실행력 있는 정책과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출생이 존중받고 함께 키우고 함께 행복한 광주를 만드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광주형 난임시술비 지원인데요. 건강보험 적용이 끝난 난임 부부에게 매년 시술비를 4회 추가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아무래도 시험관 시술을 하다 보면 1회에 한 400만 원 정도? 400만 원 그 이상이 들거든요. 환자가 내야 할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정부에서 그런 지원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심리적으로 조금 더 부담감이 없이 그렇게 치료에 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난임시술비 확대 지원 정책을 통해 광주에서는 올 상반기에만 953쌍이 임신에 성공, 많은 부부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결혼 연령이 높아지고 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나이가 많은 경우도 있고 결혼해서 또 아이 갖는 걸 늦추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 코로나 전국에 오히려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력과 그리고 정부 지자체에서 난임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임신 시도를 하고자 하는 부부들이 많이 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비결은 출산맘 나눔 가게인데요. 의류, 장난감, 유모차 등 다양한 종류의 육아용품을 나눔받을 수 있는 기부 가게입니다. 그래서 첫째 때는 진짜
뭐 비싼 점퍼르부터 아기 옷부터 해가지고 다 새 걸로만 입혔거든요. 그때를 생각해보면서 내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과소비를 할까? 차라리 그거 말고 다른 쪽 아이 뭐 교육이라든지 먹는 거에 더 돈을 쓰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지자체가 어려움을 같이 나눠 위기를 돌파하고 있는 광주. 앞으로 더 많은 모범 사례를 발굴해 더 많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저출생 해결을 위해서 지자체와 기업이 함께 애쓰고 있는 전라북도 소식입니다. 전북 김제에는 다자녀 가정을 위해서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착한 기업이 있다는데요. 이 소식은 전주방송 JTB에서 준비했습니다. 가을 추수에 한창 바쁜 이승원 씨. 도시 생활을 접고 고향인 이곳 김제 광활에서 벼농사를 지은 지 10년째인데요. 바쁘고 힘든 농사일. 아내 김미정 씨는 늘 남편 곁에서 힘이 되고 있습니다. 너도 해줘? 아이도 해봐. 집에 돌아오면 1살 배기 막내부터 10살 큰딸까지 7남매의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신랑이랑 저랑 아이들이 이뻐서 7남매까지 낳게 됐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육아가 뭐 안 힘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애들이 주는 그 행복이 더 크기 때문에. 시골에서 7남매를 키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요. 김제 씨는 김미정 씨 가족처럼 다둥이 가정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행복드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김제의 기업 한 곳이 다자녀 가정에 매달 10만 원씩 1년간 후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자녀 가정은 매월 10만 원의 양육비, 수강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되어서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을 덜 수 있어서 실질적인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또 김제 씨는 임산부 및 다자녀 가족을 위한 할인 가맹점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족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 서점, 키즈카페 등 18개 업종 75개 업소에서 육아의 부담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가맹점들이 이제 모여서 그런 다자녀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에 상당히 공감을 받았고 그 부분에 같이 동참을 하고 싶어서. 서울에 비해 김제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문화시설이 적고 즐길 기회도 적은데요. 김제 씨는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도 늘리고 경비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시에서도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문화 공간도 제공해주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좀 만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드림카드로 재미있게 문화를 누릴 수도 있고 또 지역 안에서 그렇게 화폐처럼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도를 만들어 주셔서 저는 만족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김제의 희망입니다. 낳기만 하면 김제시가 키워준다는 각오로 지역사회와 힘을 합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김제, 교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 아이와 부모의 스트레스가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에 울산에서는 아이와 부모의 심리 상태를 함께 분석해주는 AI 서비스가 시행 중입니다. UBC 울산방송 나와주세요. 동구에 위치한 울산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곳에선 AI 아동정서 돌봄 시스템을 운영 중입니다. 울산시가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아이와 부모의 심리를 자가 테스트한 후 결과를 확인하고 심화 상담까지 가능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아이의 그림을 통해서 현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아 개념, 그리고 정서, 행동, 양식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모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통해서 현재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런 원인들을 분석하는 서비스입니다. 조금 더 자발적으로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영유아, 양육자가 대상이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정도는 구간을 나눠 점검할 수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높았는데요. 이 서비스를 활용해 그런 위험 요소와 보육 환경을 미리 점검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심한 피멍이 발견됐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통해서 양육 스트레스 검사를 해보시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양육 스트레스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두 아이를 둔 윤정 씨는 얼마 전 서비스를 이용했는데요. 첫째에게 많이 소홀해진 것 같아 아이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둘째 태어나기 전보다는 첫째를 많이 신경을 못 쓰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일을 하니까 따로 시간은 낼 수가 없고 해서 그 AI 통해서 간편하게 또 집에서 심리를 알 수 있고 또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해서 한번 신청을 해봤습니다. 방법은 간단한데요. 아이가 그린 그림 사진을 앱에 올린 후 아이의 성별, 그림, 설명을 곁들이면 인공지능으로 그림을 분석해 결과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아이가 몸만 큰 게 아니라 마음도 커가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많이 됐어요. 그래서 결과를 보고 남편과 얘기를 해서 좀 더 우리가 첫째를 이제 둘째보다 더 신경을 써줘야겠다라는 얘기도 많이 해서 부부 사이에서 이제 양육하는 데도 얘기를 많이 하게 됐죠.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지 그 방향을 모색해 드리고 그리고 보다 안정된 그런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대전광역시로 가볼까요? 최근 대전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크게 줄었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대전의 손오공 덕분인데요. 이 손오공의 정체가 무엇인지 TJB 대전 방송에서 전해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이곳에 대전형 아이돌봄 현장이 있습니다. 이름부터 독특한 이곳.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오순도순 공들여 아이들을 키운다는 의미로 손오공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대전형 아이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또 원스톱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가 개소되었는데요. 돌봄 공동체를 발굴하고 또 지원하면서 또 부모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함께 키우는 돌봄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이들 등장.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생각에 일단 겉옷부터 벗어던집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와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 오늘은 종이컵 점핑 개구리를 만드는 수업이 한창입니다. 일주일에 3번 진행되는 상시 프로그램은 언어와 인지, 신체 등의 주제가 정해져 있는데요. 각 주제별로 프로그램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나는 재미있는 표정을 몇 가지를 지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거울을 갖고 왔어요. 우리 친구들 거울을 보면서 내 표정을 한번 지어봐 주세요. 또 다른 강의실. 아이들이 자화상 그리기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하다 했더니 아이들 옆에 부모님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바로 옆 베이킹 클래스. 이곳에서 부모님들을 위한 케이크 만들기 수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플라워 케이크를 하는데요. 생크림으로 아이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화를 배치해서 사랑스러운 케이크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육아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시간. 공동육아 덕분에 오랜만에 홀가분한 마음으로 힐링도 하고 취미생활도 즐겨봅니다. 아이들하고 해본 적은 있는데 엄마를 위해서 해본 적은 처음이에요. 이제 공동육아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해보다가 찾게 됐어요. 대전광역시의 돌봄기관과 공동체 정보를 하나로 모아 안내와 예약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대전아이. 플랫폼 구축을 통해 많은 정보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전시의 기대도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접근성이 쉽게, 부모님들이 쉽게 일하면서도 내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게끔 파일을 더 키워서 이 플랫폼이라는 게 풍성해지잖아요. 더
제공할 수 있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대전형 아이 돌봄 플랫폼. 대전의 모든 아이가 행복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대전 아이도 더 크게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드디어 마지막 종착역 제주입니다. 여러분들 순우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제주 전통의 순우름 정신으로 제주 부모들의 양육이 한층 더 행복해졌다는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JIBS 제주방송에서 준비했습니다. 혼자 없어의 제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제주에서 운영되는 순우름 공동 육아 공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끼리는 순울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경력 있는 여자들이라는 조직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떤 공간인지 한번 같이 가보시겠어요? 이 공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사실은 이곳이 100년 된 문화재입니다. 이 공간을 우리 문화도시 제주에서 시민들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엄마표 영어 놀이라고 내 아이가 영어가 어려운 공부가 아니라 놀이가 되었으면 했던 그 방법들을 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놀이 및 공부를 하는 동안 우리 엄마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나만의 제목으로 거울이라고 지어봤고요. 후회는 없으세요? 글쎄요, 지금은 우리 세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 답이 슬프더라고요. 저도 그랬었기 때문에 좀 공감이 됐고요. 지금 하브루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엄마들과 함께 그림책을 읽고 각자의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이 육아와 살림을 하면서 나를 잃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나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엄마들은 사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들으러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심지어 여행을 가더라도 엄마들의 여행은 아이들이 있는 한 온전한 여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히 분리를 해서 아이들은 다른 엄마 활동가분들이 케어를 해주시고 엄마들은 온전히 자기들만의 시간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어, 머리돌이 이거 한 번만 하고. 이거 엄청 똑똑해. 서로 아이들도 맡길 수 있고 마음 편히 이렇게 서로의 힘듦을 얘기할 수 있어가지고 많이 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엄마는 엄마 프로그램 있고 아이는 또 아이 프로그램 있으니까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이번에 책도 썼습니다. 네,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엄마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야! 엄마도 할 수 있어! 제주 순울땅 파이팅! 네, 이렇게 다양한 육아 정책들을 잘 활용하기만 해도 육아가 2배는 더 행복해진다는 사실. 바로 이 가족이 증명해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 모범 아빠가 산다는 이곳. 그런데 아빠는 보이지 않고 이른 아침부터 엄마만 바빠 보이네요. 원래는 8시 반까지 출근인데 저는 이제 4시에 퇴근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1시간 반 일찍 출근해서 7시까지 출근하고 있어요. 육군 소령으로 근무 중인 엄마 박수정 씨. 오후에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남들보다 일찍 출근한다는데요. 아침 7시가 넘은 시각, 사랑스러운 외동딸 서연이가 일어났습니다. 미역국 먹을래? 시리얼 먹을래? 시리얼? 그런데 메뉴는 이미 몸에 좋은 미역국으로 정해져 있었네요.
아무리 바쁜 아침이라도 영양을 철저히 챙기는 아빠거든요. 와, 아이를 안고 요리까지? 이건 진짜 아빠만 할 수 있겠네요. 시간에 쫓기기 쉬운 출근 시간. 손수 끓인 미역국으로 정성 가득 아침상을 차려낸 아빠 심지원 씨. 또 줘? 이거 먹어봐. 맛있어? 다행이다. 걱정했는데. 손가락 갖다 줄래요? 와, 정말 기특하네요. 손가락 입까 먼저? 아니야? 머리 묶을까?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저는 9시 출근해가지고 이제 6시에 퇴근인데요. 현재 앞에 1시간, 출근 전 앞에 1시간, 퇴근 전 뒤에 1시간 해가지고 총 2시간의 육아 단축 근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여유로운 아침엔 다 이유가 있었네요. 남들보다 1시간 늦은 출근 덕분에 일찍 가볼까? 서연이 등원도 아빠가 맡아서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친구들 많이 있겠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 예쁘게 묶고 왔네. 아빠 빨리 오세요. 먼저 갈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주팀 오늘 촬영.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심지원 씨는 단축 근무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남자 직원 중에서 유일하게 단축 근무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센터장이라서 뭐 특별한 혜택을 준 건 아니고요. 육아휴직 안심분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의 그 단축 근무를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 단축 근무 제도는 최대 2년까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어우 부럽죠. 항상 부럽죠. 매일매일이 부럽고 항상 부러워요. 너무 부럽죠. 너무 부럽고 이걸 저렇게 가정에 신경 쓰는 거 보면 너무 부러운 마음이 크죠. 네, 잘 쉬세요. 엄마는 4시가 넘으면 서연이를 데리고 어린이집을 나섭니다. 아니, 놀이터 갈래요? 남들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하는 대신 2시간 일찍 퇴근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한 탄력 근무제를 사용하고 있는 덕분입니다.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아이랑 단둘이 이제 시간 보내면서 놀아줄 수 있고 이 시간이 되게 소중한 시간이죠. 근무 시간 조정 이후 서연이는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2시간 넘게 늘었습니다. 사정상 양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부부가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건데요. 예, 저는 그러면 먼저 퇴근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시오. 네, 조심하세요. 네. 퇴근이 처리되었습니다. 좀 민망하기도 해요. 아무래도 1시간 먼저 가다 보니까 좀 민망한 것도 있는데 이제 집에 가서 빨리 육아를 해야죠. 근무 시간을 조정한 덕분에 함께하는 시간도 더 많아진 심지원 씨 가족.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도를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은 아마 둘 중 한 명은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휴직을 해야 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를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부부의 고민은 육아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서연아. 누가 뭘 더 잘할 수 있는지 지혜롭게 육아를 분담하며 부부가 함께 노력하고 있는 건데요. 간다. 미니부터.
일러야겠구나. 퇴근 후 몸은 좀 피곤하지만 딸의 애교에 금방 넘어간 아빠. 서연이만 좋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와주세요. 마지막 뽀뽀해주러 갈까? 엄마 뽀뽀. 저희 신랑은 100점 만점으로 주면 200점. 둘째 계획을 가지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네 남편은 생각이 크게 없는 것 같고. 아, 네, 저도 좋아요. 아이를 낳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내가 이전에 알던 나의 삶과 아이가 생기고 나서의 행복이 완전히 달라요. 그냥 엄청난 큰 행복이요. 저한테는 서연이가 없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이제 재밌고 가족다운 행복을 못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 에너지의 반 이상이 소비된다는 아침 육아 현장. 하지만 구원자가 있습니다. 우리 건더니까 왜 왔어? 데리고 가려고 했지. 안녕. 그 이름도 반가운 친정엄마. 수진 씨의 출근과 함께 이루어지는 육아 체인지 시간인데요. 한 짐 싸들고 가는 곳은 아파트 옆옆동. 이렇게 지하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네. 아, 가까워서. 가까워서. 네. 걸어서 단 5분이면 도착한다는 초단거리 친정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역세권보다 좋다는 신세권에 살고 있는 은서, 은순의 가족입니다. 안녕하세요. 흔한 직장맘의 출근길. 제대로 가방만 챙겨 나왔어도 다행이죠. 이게 일상이에요. 애들이 좀 말 안 듣고 늘어지는 날에는 다 같이 지각하는 거. 유치원도 지각, 어린이집도 지각, 저도 지각. 두 아이를 키우며 휴직부터 경단이어 퇴직 후 사업까지 육아 문제로 안 해본 것이 없었다는데요. 많은 고민 끝에 선택한 것이 친세권이었습니다. 나 내 스스로 한번 일도 열심히 해보고 내 손으로 내 아이도 직접 키워봐야지라고 했는데 진짜 임신을 하고 출산일이 다가오니까 자신이 없긴 했어요. 주변에서 말 들어보니까 1년이 거의 한계다. 그 이후에는 육아 때문에 다 거의 다 그만두더라. 막 이런 말씀 많이 하니까. 첫째 출산을 앞두고 반 협박, 반 눈물에 못 이겨 1시간 반 거리에 살던 부모님이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는데요. 아이 둘을 모두 친정부모님 도움으로 키웠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두 집 살림 중. 하나 둘 필요해서 옮기고 사다 보니 할머니 집엔 아이들 물건이 더 많습니다. 은서 공부받은 거예요, 이거. 한글 공부할 때 필수템이죠. 집안 곳곳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아들 딸 다 키워놨더니 어느덧 인생 두 번째 육아 중. 은서 엄마. 은서 삼촌. 98년도 찍은 거죠, 98년. 지금도 사실 천재들을 키우시고 있잖아요. 네네. 평생 육아라고요. 정말 아는 게 아니라. 지금 실감 있게 이렇게 살잖아요, 또. 애들 위해서 좀 도와주고 하면 애들이 덜 힘들지. 왜냐면 사이도 성실하고 우리 딸도 되게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애들이 또 하는 게 또 할아버지 잘 따르고 할머니 잘 따르고 그러니까 귀여워서 계속 더 보는 거예요, 귀여워서요. 딸의 부탁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딸을 키우던 때보다 육아에 더 열정적이시랍니다. 힘들어. 빨리 할머니 빨리 하고. 안녕. 느긋한 퇴직 이후의 삶도 좋지만 콩나물 크듯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는 아이들을 보며 새로운 즐거움도 맛보고 계시다는데요.
그냥 아니 만약에 애기 맡길 데 없으면 애기 데리고 가서 무엇보다 열심히 공부시켜 성장한 딸이 마음껏 그 능력을 펼치길 바라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뛴 다음에 육아에 대한 부담이 조금 덜하고 실제로 신랑도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저한테 그 주어진 시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렇게 안 계시면 할 수 없는 시간들이니까 그 시간 안에 최대한 집중을 발휘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죠. 온 가족이 모이는 퇴근 시간. 육아는 다시 부부에게로 체인지됩니다. 육아에 정답이 없듯 친세권도 정답만은 아니겠죠. 은서가 계속 먹잖아. 하지만 지금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똘똘 뭉쳐 육아를 하는 중인데요. 부모는 다 똑같지만 내가 조금 힘들어도 애들을 위해서 그리고 할머니가 해주고 하는 걸 잘 먹어. 정말 뭐 음식 해주면요 그게 더 이쁜 거예요. 제가 우리 딸 보고 뭐라 했는가 하면은 네가 제일 잘하는 효도는 은서랑 은수 낳아준 거다. 우리 두 사람한테는 그냥 기쁨이 되는 거야, 기쁨.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바라보고 추억을 쌓으며 친세권에 조금만 더 살아볼까 합니다. 네, 창사 특집 2021 희망TV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한 육아를 위해서 또 특별한 분이 나와주셨습니다. 희망TV의 육아 멘토 권미경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진이, 수민이 엄마, 육아정책연구소의 권미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런 말씀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박사님 같은 분들은 육아하실 때 고민도 없이 정말 편안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닙니다. 저도 워킹맘으로 아이 키우면서 일하느라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더 진심을 담아 육아정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발을 동동 굴렀던 적이 많았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아이 아플 때 그때가 가장 힘들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워킹맘, 워킹데디의 60에서 70%는 육아 때문에 퇴사를 고민한 적이 있다고 하고요. 실제로 30대 기혼 여성 3명 중에 1명은 육아로 인해서 직장을 퇴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또 한 번 또 이런 말씀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 또 저희처럼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정책만 가지고 과연 이게 출산율에 정말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궁금증도 좀 있거든요. 정책연구소에 근무하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정책과 사회적 참여가 함께하면 저출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입증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웨덴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두 나라 모두는 90년도에 최악의 출산율을 기록했지만 꾸준한 노력을 통해서 출산율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런 사례가 있다면 우리도 참고해서 또 우리식으로 정책을 만든다면 또 가능한 일이잖아요. 자,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프랑스와 스웨덴 맞벌이 가족들의 육아 일기 함께 보시죠. (90년대에)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빠졌던 프랑스. 현재 프랑스의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1위, 우리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한 프랑스의 해결책은 뭘까? Notamment, je dirais l'un des éléments le plus important, c'est l'arrivée du troisième enfant. Les CAF, c'est 93 milliards d'euros et pratiquement 50% de cette somme est consacrée à la famille. Donc on met en place beaucoup de sortes d'allocations, des allocations familiales. 출산율을 끌어올린 대책,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입니다. 세 딸을 키우는 방성 씨 부부. 출근 준비에 아이들 등교 준비까지 분주한 아침인데요. Tu manges celle-là, je te refais une autre. Je te fais un pain de mie. Du pain de mie? Non, non. Mais tu veux une cocotte? Non. Rien du tout alors. Oui, rien du tout. 아빠가 아침 메뉴로 두 딸과 씨름하는 사이에 엄마는 늦잠 자는 막내를 깨웁니다. Je vais les mettre à la poubelle. V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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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on ils vont être à la poubelle. Ah bah alors lève-toi. 언니의 귀여운 엄포에 드디어 잠에서 깼네요. Oui, on va se finir de s'habiller. 아이 키우는 집의 아침은 어디나 비슷해 보이는데요. Ça ira très bien. On va être coiffés. Allez. Oriane, ton cartable. Prends un pull, Oriane. Allez, Oriane, arrête. 집 근처 유치원에 다니는 3살 막내. Bah, si c'est un. 프랑스 유치원은 급식비만 부담하면 원비는 무료입니다. 엄마 아빠는 직장으로, 아이들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으로 그렇게 가족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음악학교 교사인 엄마는 바이올린을 가르치는데요. Je me suis jamais arrêtée de travailler. J'ai toujours travaillé. Parce que le troisième enfant, c'était quand même un peu fatigue. Donc j'ai pris un congé parental qui m'a été payé par la sécurité sociale. 주목할 점은 자녀 수가 많을수록 휴직 기간도 늘어난다는 것. 아이가 2명 이상일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휴직이 가능하죠. 스타트업 기업에서 일하는 아빠. 코로나19로 요즘 재택근무 중입니다. Regarde, on va les attendre ici, comme ça, regarde. Elle traverse là. Bah Alice, elle est partie chercher... Oui. Coucou. Allez, go, on y va. 부부는 첫째 아이를 키울 때부터 아이 돌보미에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Alex, qui vient 25 heures par semaine, qui s'occupe d'aller chercher les enfants et qui range les chambres, qui fait un peu de ménage. Et j'ai la nounou à côté qui peut s'occuper de la dernière qui a 3 ans. On ne peut pas s'occuper de tout le monde, faire le dîner, le bain, les devoirs. C'est quand même un peu... parce que le troisième enfant, c'était quand même un peu de fatigue. Donc j'ai pris un congé parental. D'accord. 돌보미의 비용은 시간당 10유로, 한화로는 14,000원 정도. I do some ménage and then go to school to pick up the 3 girls to give them snacks. 프랑스에서는 많은 집이 아이 돌보미와 함께 육아를 합니다. 정부가 아이 돌보미 보조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인데요. 아이가 셋인 경우 최대 약 1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성 씨네도 다자녀라서 돈이 더 들어갈 일은 별로 못 느꼈다고 합니다. C'est venu comme ça parce que ça s'est bien passé avec les 2 premiers et donc on est parti pour une troisième. On a 3 filles. 3 filles. Autour de vous, parmi vos amis ou vos voisins, encore il y a des autres familles aussi qui ont 3 enfants ou encore plus? Beaucoup. Enfin, autour de nous, il y a beaucoup de familles avec 3 enfants, aussi 4 et aussi 5 même. 프랑스 정부는 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건 가족 수당. 핵심은 아이가 많을수록 수당도 늘어난다는 거죠. 3자녀 이상부터 철도 요금은 최대 75% 할인받을 수 있고요. 놀이공원이나 식당, 약국 같은 경우 무료나 할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 전부터 시작되는 정부 지원, 출산 관련 병원비는 물론이고 인공수정 비용도 모두 무료죠. Et depuis 50 ans, depuis la création de la CNAF, nous n'avons eu de cesse de nous adapter à ces changements familiaux. On ne peut pas mettre en place une politique familiale qui ne corresponde pas aux aspirations des familles. Je vous le disais, les CAF aident toutes les familles
et notamment les ménages monoparentaux. Mais un pull. Oui, on a notamment des avantages. Alors on peut avoir des avantages, c'est un coût supplémentaire, mais il faut se dire aussi que si on n'avait pas ces aides-là, je pense pas qu'on pourrait avoir 3 enfants. 유럽의 출산국 1위 프랑스에는 돈 걱정 없는 육아 정책이 있었습니다. 육아의 천국 스웨덴. 어디서나 유아차를 끄는 아빠를 만날 수 있는데요. 카페에서 아이를 안고 담소를 나누는 일상이 자연스러운 아빠들. Ja, det tror jag. I alla fall nu när det liksom blir höst och vinter. Då är det ju jättetråkigt väder ute, så då träffas man ju på kaféer. Men annars har vi väl gått massa på promenad, går man ju på, eller går till en park och sånt där. 라떼파파의 나라 스웨덴 아빠들은 자녀 출산과 동시에 휴직을 하고 아이를 돌봅니다. Men det heter en hund på Amandas kontor. Alltså, jag kan bara prata för mig själv, men jag tycker att det är roligt för att jag vill lära känna henne och vara med henne och ha liksom aktiviteter med henne. Så det är mer för min skull än det är för henne. 아빠들의 적극적인 육아. 그 배경에는 파격적인 아빠 할당제가 있는데요. 부부에게 주어진 480일간의 육아 휴직 기간 중 아빠가 반드시 써야 하는 90일. Man inte använder sin föräldraledighet så ja, man kan ju skriva över den också till den andra föräldern om man vill. Men annars tar ju staten tillbaka dagarna efter när barnen fyller 8 år eller utan att få betala någon pengar, ja, ingenting. Nej, precis. Ingen ersättning. För då behöver man heller inte dagarna när barnet har blivit så stort. Så. 육아휴직을 쓰지 않으면 무려 90일이 소멸돼 버리는 데다가 월급의 80%를 보장받는데 안 쓸 이유가 없죠. 지난해 새 가족을 맞은 부부. Vad ska ni göra idag då? Har ni några planer? Vi ska gå ner till park. Var det bra? Blåbär gillar du? Och så har vi en son tillsammans som heter Aske. Och han är 15 månader. Så vi också undrar hur ni delar det på vårdnaden av barnet? Ja, men det gör vi. Ja, vi tar hand om vårt barn lika mycket. Så på vardagarna så tar jag hand om Aske mer eftersom jag är pappaledig och Tina jobbar. 엄마가 8개월의 육아휴직 후 회사로 복귀하자 아빠는 곧장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Hur delar ni arbetet här hemma? Med honom? Med honom och hemarbete? Ja, nej, men då gör jag det mesta. Tina hjälper åt så mycket hon kan, men hennes uppgift är ju liksom att jobba. Så jag brukar fixa frukost och sen diska och sen så klä på honom och sådana saker. Sen går vi ut. 엄마가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두 사람. 아동 심리 상담가로 늘 바빴던 아빠의 일상은 단순해졌죠. Bra Askan! Bra! Kanske på en promenad eller så går vi ut och leker i någon park eller träffar någon kompis eller så. Hur länge ska du ta ut pappaledighet? Jag började min ledighet i maj och så kommer jag börja jobba igen i januari. Nästa år? 아빠의 육아휴직 또한 8개월. 혹시 책상이 없어질까 하는 걱정은 해본 적도 없다고요. Alla blev väldigt glada, inklusive min chef. För oss är det ganska självklart. En av mina närmsta chefer, han är också pappa och han gick på pappaledighet samtidigt som jag. Så att det är ganska självklart att man ska göra det. Så du tror inte du får någon sorts problem när du återgår till jobbet? Nej. 1974년 스웨덴은 아빠들의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한 최초의 국가기도 한데요. 스웨덴의 아빠들도 맨 처음에는 회사의 눈치를 보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강력한 법 개정으로 아빠라면 누구나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아빠 의무 할당제를 안착시켰다고요. Ja, jag tror vi vill ha ett barn till gärna, om det går. Ja, Det är vi överens om. Patrik ville bara ha ett barn först när vi väntade Asker, men sen så tycker han att det är så mysigt med barn så han har ändrat sig. Ja. Ja, det är nästan så att jag inte minns hur det var innan Asker kom. Jag tycker det har varit det största som hänt mig, Asker. 네. 정책들이 바뀐다고 출산율이 오를까요? 하셨던 홍경민 씨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제가 사실 정책이 하나 바뀐다고 해서 인식이 좀 달라진다고 해서 이 과연 아이를 낳는 일에 관심을 보일까 좀 의심했던 게 사실인데 제가 좀 어리석지 않았나? 프랑스와 스웨덴의 사례를 보니까 저출생 문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희망을 좀 얻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맞벌이 부부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마도 엄마들의 경력 단절일 겁니다. 영상에 보실 것처럼 스웨덴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아빠 할당제를 시작하고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가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실제 35세에서 44세의 스웨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90%를 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도 함께 고민하면 육아가 행복한 대한민국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눈에 띄는 정책들이 많았는데 우리도 그걸 잘 참고해서 행복한 육아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1시 4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앞서 1부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보호 종료 아동들에 대한 후원 전화가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들이 건강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도와주십시오. 희망의 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577-0029, 1577-0029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잘할 수 있어요. 보육원에서 지내면서도 해맑은 웃음을 잃지 않는 신비. 신비는 요즘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곧 퇴소를 앞둔 19살 이신비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두렵죠. 이제 하루 지날 때마다 이제 퇴소가 가까워지니까 많이 무서운 것 같아요.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고 자립 능력과 상관없이 보육시설을 나가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떠밀리듯 사회로 나오는 아이들은 한 해 2,500여 명. 보육원을 나가면 밥은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 가보지 않은 길이 두렵기만 합니다. 나가면 아마 대부분은 밥을 안 먹고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시켜 먹으면 또 돈 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차라리 안 먹는 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 보호 종료 아동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주어지는 자립금은 보통 500만 원. 일단 집 구하는 게 제일 걱정이고 또 생활비 그 두 개가 제일 큰 걱정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돈이 제일 큰 걱정인 것 같아요. 또래 친구들이 한창 진로를 고민할 시기. 신비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대학 진학은 하고 싶은데 돈을 빨리 벌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해야 해요.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취업. 신비는 벌써 국가기술 자격증도 취득해두었습니다. 돈을 또 많이 벌어놔야 동생들 보러 갈 때도 당당하게 보러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라서 할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며칠 후 신비를 다시 만났습니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퇴소일. 미리 집을 알아보러 온 건데요. 처음 와본 서울은 너무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집 알아보러 가는 길인데 길이 너무 어려워. 어렵게 첫 번째 집에 도착했습니다. 뭐부터 확인해야 할지 일단 둘러보는데요. 보시면 이 집 같은 경우는 1060방이거든요. 1060짜리 방인데 면적 보시면은 잘 나온 편이에요. 혹시 이만한 집 중에 더 저렴한 집은 있나요? 여기에도 좀 저렴해진다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면적이 좀 좁아진다든지 아니면은 단지층으로 가셔야 돼요.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집은 마음에 들지만 돈을 생각하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최대한 저렴한 집으로 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비싸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트럭은 좀 힘들 것 같아요. 500만 원으로 처음에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것도 이제 점차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올라간 거고요. 아이들이 처음에 나가게 되면 방도 구하고 방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방 안에 넣을 집기도 구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 초기에 정착하는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죠. 500만 원 목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500만 원으로 어디서 방 한 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은 집을 구하기가 어렵고요. 살기 싫어하는 곳은 집은 있지만 거기서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이런 미스매치가 있습니다. 신비는 이곳에서 집과 꿈을 찾을 수 있을까요? 험한 세상을 홀로 헤쳐나가야 하는 아이. 그 길이 힘들고 외롭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네. 보호 종료 아동들이 이 사회에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정말 주거 문제가 중요하구나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LH 김영미 차장님 모시고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워낙 또 중요한 문제다 보니까 저희가 뭐 1부 때 잠깐 또 설명을 해주셨지만 좀 강조해서 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그동안 이제 그 LH에서 보호 종료 아동들의 원활한 그 사회 정착을 위해서 주거 지원을 이제 해 오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전세 임대란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전세 임대란 보호 종료 아동들이 본인이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물색을 하면 저희 LH에서 주택 소유주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에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자이면서 보호 종료 5년 이내에 보호 종료 아동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고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아까도 제가 또 뭐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만 이제 반복적으로 또 여쭤보자면 집을 구할 때 필요한 그 목돈이라는 게 사실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고 또 그 임대료 이 부분도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여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네, 수도권의 경우에는 최대 1억 2천만 원이고요. 광역시의 경우에는 9,500만 원까지 저희가 보증금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보증금 지원 규모에 따라서 연 1에서 2%의 이자만 내면 됩니다. 보호 종료 5년 이내일 경우에는 금리의 50%를 저희가 감면해드리고 있고요. 또 만 20세 이하의 경우에는 저희가 무이자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작은 돈으로 또 집을 구하다 보니까 뭐 반지하라든지 그렇죠.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상황으로 집을 구하게 되잖아요. 조금만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LH 전세임대 주택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다른 종류의 LH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공임대 주택에는 또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 LH에서 제공하고 있는 건설임대 주택이 있는데요. 건설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LH가 직접 건설하고 공급하는 국민임대나 행복주택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이나 주차 공간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에서 거주하실 수 있고요. 매입임대 주택인 경우에는 도심 내 역세권이나 대학가 등의 주택을 매입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조금 전 그 화면을 보니까 또 인테리어도 또 예쁘게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희 가천대 실내건축학과의 제안으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퇴소 후에 자신만의 공간을 처음 갖는 아이들에게 본인의 취향과 미적 감각을 고려해서 안정적인 생활 공간을 만들어주는 사실 의미가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듣고도 사실 이게 집에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나는 아직도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혹시 모르 좀 효과적인 상담 가능할까요? 네, 저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 LH는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관련 제도에 대해서 눈높이에 맞는 상담이 가능하도록 지난해 11월부터 보호종료 아동 맞춤형 콜센터인 유스타트 상담센터를 개소를 해서 적극적인 수요 발굴과 상담에 나섰습니다. 새롭게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저희 그 보호종료 아동 여러분께 저희 1670에 2288 저희가 두 팔 벌려서 LH가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 또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창사 특집 2021 희망 TV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는 여기서 마치고 3부에서 뵙겠습니다. 98 기아 체험 24시간 2002, 2003, 2006, 2008 기아 체험 24시간 2009 SBS 희망 TV 2011, 2012, 2014 희망 TV SBS 어느덧 25년입니다. 1997년부터 올해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희망 TV SBS. 기아 체험 24시간 기아체험 24시간을 시작으로 지금의 희망TV SBS까지 세계 곳곳을 찾아 아이들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눴습니다. 식량 부족, 질병, 전쟁과 재난 현장, 그리고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들, 그 곁에는 늘 희망TV가 있었습니다. 지난 25년간 우리가 심어온 나눔의 씨앗은 전 세계 곳곳 기적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말라위, 마다가스카르 등 아프리카 전 지역에 5년 동안 100개의 희망학교를 짓기로 했습니다. 교육받을 기회조차 없는 아이들에게 희망학교를 지어서 배움의 기쁨을 선물하기도 했고요. 그 여정에는 언제나 당대 최고의 스타들이 함께했는데요. 기아체험 24시간 2009년 SBS 희망TV 우리의 관심만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면 이길 수 있다는 희망. 앞으로도 희망TV SBS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